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 시장 빠르게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5장 대응 전략 같이 고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올려주신 질문들 중심으로 빠르게 또 답변을 드려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부터 빠르게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흐름부터 먼저 살펴봐야겠죠. 그러한 가운데 타임 프랙탈, 흐름, 투자 키워드 체크하면서 우리가 전략까지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엇갈리고 있어요. 코스닥 0.3%, 코스피 0.17% 상승이지만 하락 종목수가 더 많고요. 시총 최상단에 있는 이런 일부 삼전 하이닉스를 비롯한 일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오늘 코스피에서 보면 절반 상승, 절반 하락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코스닥을 보시면요.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 대비 2배 이상 많고요. 어제 시장은 상승을 주도를 했었던 AI나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 오늘 대다수가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솔트룩스를 비롯한 AI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쫓아서 사지 말자 하는 부분 자체를 꾸준히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도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 그리고 새로운 이런 종목들이 일부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테마주는 테마주스럽게 하라 이런 얘기가 있듯이 차라리 이런 대장주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것 여부를 점검을 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라면 오늘 떨어질 때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워낙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처럼 지수저가 13일평 즉 21선 전후까지 조정이 나올 때 기다릴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요. 지금 확실히 기술주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미리 줄이기 시작을 했고요. 월 화까지 대부분 8종목, 10종목에서 8종목을 줄여서 지금 현 시점 2종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설 연휴를 앞두고 현금 만들기 위한 수요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서 10일날, 11일날까지 어느 정도 좀 팔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이러한 부분이 개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타났었고 그리고 오늘 오후 금요일 초병을 띄우면서 오히려 그동안 미리 팔았던 거 일부 다시 채워가는 가운데 차이나 리오프닝을 우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설 연휴 다음 주 화요일까지니까 아무래도 해외 불확실성에 미리 좀 파는 수요 때문에 이번 주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 이런 부분을 체크를 했었고 그러면서 지수 2400선 윗선에서는 약간은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2200부터 2400까지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추가적으로 여기서 2450 넘어가게 되면 2500 바로 넘기는 부담스럽고 2450이라도 오버슈팅 나오게 되면 특히나 더 줄여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관리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2400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줄여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미리 줄여나갔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 조정이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많이 나왔고 2차전지, 반도체도 전자와 닉스 같은 대표적인 종목 강하지만 그 안에서는 대다수 종목이 하락하는 모습이 그리고 디스플레이, 핸드셋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IT 전반은 낙폭이 커지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쪽이 빠질 때 먼저 조정이 나왔었던 중국 소비 쪽은 어떤가요? 금주 들어서 오히려 올라오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세 가지 기준, 첫 번째 적자에서 흑자, 두 번째 글로벌 경쟁력, 그리고 세 번째 숫자 찍히는 쪽, 확실하게 숫자 찍히는 쪽, 세 가지 기준으로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점 이런 쪽에서 화장품을 제외하고 이쪽은 저는 수급적인 요인이 크다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쪽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LCC 쪽,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최근에 진에어를 비롯해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은 엔터사, 그리고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제작사 플랫폼, 그리고 최근에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좀 기다렸다가 웹툰, 웹소설,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로 확실한 실적 숫자는 에스테틱, 보톡스, 필러, 그리고 임플란트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덴티움이라든지 메디톡스, 휴젤, 그리고 어제도 체크해드렸다시피 이런 루트론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네요. 비오리 대장인데 클래시스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 연휴 전후 말씀드렸는데 빠르면 오늘 오후부터 채워나가는 것들 차이나 리오프닝 쪽에서 계속 체크를 할 거고요. 기술주 조정 나올 때 중국 소비, 차이나 리오프닝과 더불어 필수 소비주도 일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쪽은 원가 따는 하락을 했지만 환율 대부분은 원재료를 수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곡물가는 하락했지만 환율이 지난 3, 4분기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실제 실적으로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시기는 올해 1월달이 아니라 올해 2분기 이후다 하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 또 조정이 나왔었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일단은 차이나 리오프닝 쪽이 좀 더 타겟하고 지켜보고요. 그리고 오히려 1분기 실적 끝난 이후부터 기술주 체크하면서 필수 소비주도 계속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런 오리온 같은 중국과 관련된 차이나 리오프닝은 그 안에서도 우리가 좀 체크하면서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적으로서 차별화되는 모습이 이쪽에서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비워놨기 때문에 이번 주 조정 피해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채워서 2월달 차이나 리오프닝 말씀드렸으니까 기존에 꼬여 있었던 거 다행히 기술주 성장주 올라올 때 우리가 미리 사놨던 거 예상치 못하게 11월 12월 달 하락세가 두드러져서 낙폭을 키웠지만 다시 대부분 다 원금 근처까지 거의 올라왔을 때 정리하면서 조정을 했고 그리고 수익이 나는 것들 성장주 안에서도 네이버라든지 일부 제주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챙겨가면서 우리가 대응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다시 또 빠지는 것들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차이나 리오프닝을 채워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강했던 기술주 조정, 반면에 대별 구도로서 소비주 올라오죠. 이쪽이 올라오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죠. 낙폭과대주, 기술주 성장주 조정.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IT를 중심으로 한 2차전지 조정, 국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순환매주. 반면 중국 소비 관련돼서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필수 소비재까지. 이런 대결 구도가 전개가 되고 있다. 대결 구도. 그리고 우리는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최근에는 테마 종목장인데 MR, XR, 리얼리티 프로 이런 애플은 MR 헤드셋 하반기 출시 모멘텀은 지속이 되고 있고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 순방 그에 따라서 뭐 드론이나 탄소 배출권 이런 쪽이 올라오고 있고 개별적으로 휴마시스 등 경영권 분쟁 관련된 종목들 계속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순환매 꾸준히 나타나고 있죠. 외인 중심은 저가 반발 매수세 코스피 지금 경기 민감주 이런 쪽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쪽 계속 따라가는 건 우리의 영역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은행주, 보험주, 경기 민감주 돌아서면서 올라오는 것. 외인과 기관은 영역이다. 기관에서는 프랍이라고 하는 증권사의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딩 부서 이쪽이고요. 그리고 외인들 입장에서는 바스켓으로 이런 부분을 좀 담아가는 패시브 자금이기 때문에 인덱스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업종 대표주 이런 쪽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지금은 적절한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변동성도 크고요. 이쪽이 주도 섹터로서 계속해서 주도 업종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 우리가 사도 늦지 않는 거죠. 자, 최근에 보면 화학 쪽보다는 정유 쪽을 좀 보고 있더라고요. 화학 쪽 최근 나와 있는 리포트를 읽어보면 화학 쪽은 차이나 리오프닝 때문에 최근에 이쪽이 올라왔었죠. 효성 TNC가 대표적인 경우였고. 근데
중국에서 이와 관련된 그 가동률 부분 추가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경쟁 격화에 따라서 좀 빠질 수 있다. 중국에서 자금률이 올라오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화학업체에서는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NCC 업체들은 힘들다. 얘기 나오면서 롯데케미칼 대한유화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유 쪽은 그동안에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 이런 부분을 갖춰 나가고 있고 이런 소싱 능력을 비롯한 이런 그 보급을 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화학 리포트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탑픽으로 SK 이노베이션을 잡던데 최근에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SOL 같은 경우도 꾸준히 올라오기 때문에 차라리 노려보게 된다면 이런 부분 조정 나올 때 짧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이런 것들이 나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쪽에서는 차라리 리오프닝이 아니라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 쪽에서는 그리고 은행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건설 왔다 갔다 하지만 이쪽도 밀릴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화장품도 하나 팁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런 OEM, ODM 쪽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쪽보다는요. 이런 중국이 회복하는 거 과정에서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모레지, LG생건 같은 이런 대형 브랜드샵을 탑으로 보더라고요. 미리 구조조정 해놨다, 주가 반영이 되었다, 경쟁력 잃었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브랜드 리뉴얼과 리빌딩 이런 부분 진행했기 때문에 성과가 빠르면 1분기 말 아니면 2분기 정도부터는 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게 이런 화장품 업황 리포트 골자였습니다. 탑픽으로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지를 보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화장품을 사기는 좀 애매해가지고요. 그거보다는 엔터 쪽 그리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 이제 E&M은 잘 나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죽을 쓰고 있죠. 4분기 실적으로 차별화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확실히 주가 측면에서 차별화되고 차라리 우리는 조정 이용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꾸준히 쭉 말씀을 드렸고요. 올려주신 질문들 중심으로 빠르게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 화장품 관련 기업이죠. 여기 있죠. 5.6%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화장품 브랜드샵 뭐 이런 쪽인데 스타일코리안닷컴 통해서 역직구 이커머스 하고 있는 플랫폼 쪽이고요. 그리고 KBT 브랜드 제품을 자사 플랫폼에 통해서 전 세계 역직구 판매하고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사 이런 브랜드가 아니라 이런 브랜드 제품 다양하게 유통하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었고요. 재작년 10월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상장한 지 한 1년 정도는 지나야 어느 정도 오버행 이런 부분 마무리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재작년 10월달 이후에 지금 한 1년 3개월 정도 되었고 그럼 우리는 보통 이제 완전히 산의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주라고 전 개인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실리콘2가 야채에서 보죠. 차라리 들어가서 봐야겠네. 실리콘2 비즈니스 영역, B2C, B2B, 홀세일, 스타일코리안닷컴 통해서 나가는 것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플랫폼, 국경간 거래, 비즈니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 풀필먼트까지 제공을 하고 있네요. 관련 플랫폼 비율, 사업을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일단 화장품 올라오면서 같이 순환에 돌면서 올라오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좀 개별적인 성향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리포트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벤처 쪽에 이제 박정선 연구원이 이렇게 썼는데
기업 분석 29페이지 정도. 여기 있네요. 코리아 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퍼베이스는 높은 수준이고 플랫폼, KBT, 독보적 지위를 가진 유통회사다. 안정적 성장, 글로벌 풀필먼트. 우리가 이쪽은 물류 쪽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물류 창고에 이런 적재부터 해가지고 배송하고 하는 것들, 다 빅데이터 분류를 통해 가지고 주문부터 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는 것들, 이런 부분을 풀필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쿠팡이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쪽이죠. 그쵸? 상품 입고부터 재고 관리, 분류 배송, 사후 처리까지 이쪽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 있고, 작년 예상이 뭐 143억, 177억 이런 부분인데, 글로벌 경기 둔화 이런 부분에 따른 영향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 달성 뭐 이런 부분으로 완전히 보기보다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작년 3분기까지는 좋은 모습 나왔고, 그렇지만 주가는 완전히 반대로 갔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반영이 됐었고 올라오니까 올라왔고, 왜냐면 글로벌하게 이런 부분 플랫폼으로서 물류 배송 이런 것들도 다 구축을 하고 있고 관련되어 있어서 플랫폼 사업을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커머스, 역직구 판매. 일단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학습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오늘 화장품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온 영향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 완전히 특화된 기업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기 때문에 제 기준 차이나 리오프닝에 부합이 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개별적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기존 고점까지 올라오면 좀 일정 부분은 줄여주겠다. 그럼 현 시점에서 한 20% 정도 업사이드 보고 기존 고점까지 좀 체크를 하면서 꼭 3,3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3,200원이라든지 뭐 올라오게 되면 좀 줄이는 형태로 좀 저라면 체크할 것 같습니다. 서울옥션 이제는 완전히 개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윗골이 쭉 달고 내려오고 이런 기대감 자체는 계속해서 있는데 현실이 안 돼, 실현이 잘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수급적으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뭐 사실 매매가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되는 종목이 아닌데 갑자기 한꺼번에 수급 몰리면서 수급에서 좀 길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는 내고 있죠. 그죠? 아직까지 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러는데 이것도 나와봐야 하는 겁니다. 한번 갔다 와서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일단은 자기들 손을 떠났고 법인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가격 협의는 진행 중에 있는데 쉽지만은 않더라. 가격 이견 차이가 좀 크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뉴스로서 확인했고 그로 인해서 이때 갭으로서 빠졌었죠. 근데 이미 인지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밑꼬리 단에서 쭉 올라왔었고 옆으로 횡보했다가 오늘 또 어떤 기대감인지 모르겠지만 또 올라왔는데 그냥 치고받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M&A는 도장 찍어도 모르는데 이런 단순 M&A 기대감 때문에 사는 것 자체는 하지 말자라고 수차례 많이 말씀을 드려봤네요.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쭉 말씀을 드려봤는데 시장 치고받는 흐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뭐 쌈젠 더 콘텐츠 대장으로서 좀 말씀드렸는데 강한 종목이 계속해서 가는 모습이 오늘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네요. 중국에서 이제 이런 완구까지도 많이 팔린다고 하죠. 그러면서 티몰에서 지금 2위까지 완구 판매 올라갔고, 중국 OTT 방영, 4대 OTT 방영 1억 뷰, 중국 국영 TV 방영, 그리고 완구 판매까지 티몰 2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 쭉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설 연휴 앞두고 시장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기술주 조정이 나올 때 차이나 리오프닝 쪽에 올라와서 좀 이런 것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실 좀 빠지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좀 기술주나 이런 것들 팔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살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이제 또 포트폴리오 채워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하고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도 기운 내시고요. 그리고 좋은 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